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체험 사례를 통해서 미세 전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그 사용한 사례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많이 미세 전류를 활용을 하셔서 또 몸을 건강하게 하셨는지 또 얼마나 더 아팠던 부분들 또 안 아프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네, 추워지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이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이 맞습니다. 에너지를 또 충전해 주는데 네, 미세전류만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기 에너지 충전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요. 네. 그래도 가을의 분위기가 네. 정말 이번 한 주가 가을 분위기가 되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그 느끼기도 전에 음. 더 느끼고 싶은데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요즘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지방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 강이 있는데 충주호였어요. 어디가 충주호라서 내려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어, 세상에 그림 멋있었겠네요. 같습니다. 가을 완전 단풍이 졌고 음. 그 호수에 위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물의 그림자로 이렇게 비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왜 달력에서나 보는 듯한 네, 완전히 그런 풍경이었어요. 단풍이 다 들은 상태에서 또 예. 물까지 이렇게 묻거든요. 비춰주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눈으로 보는 거랑 카메라 렌즈로 담는 거랑은 한계가 있어서 맞아요. 그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음. 고스란히 전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나 멋있는 광경이라 제가 제 이제 SNS에 올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을인가 보다 했더니 오늘은요, 날씨가 또 어제 저녁부터 네. 오후부터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영상 5도예요, 5도. 너무 예, 추워요. 네. 5도라서 갑자기 막 쌀쌀해진 기운에 여러분들도 뭐막 움츠러드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많이 채워주셔야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추울 때 보면은 이제 막 이게 뭐든지 근육에 막 경직되고 네. 막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고 근육이 뭉쳐 있는 사람은 이제 잘 굽는 사람은 움츠러들면서 이게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등짝도 아프고 그래서 음, 자꾸 움츠리다 보면 몸이 점점점 경직이 되다 보니까 음, 힘들어지고 그래서 몸이 맞아요. 더 무겁고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도 넓은 패드를 저는 꼭 깔고 잡니다. 이렇게 네. 길게도 깔고 자고, T자로도 네. 깔고 자고, 옆으로도 깔고 자고,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네. 게을리하지 않아요. 네. 네, 아, 아침마다 예. 화장하면서 네. 미세전류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사님도 항상 보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네.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좋고, 네. 윤기가 잘잘 아, 빛이 흐르시잖아요. 나죠, 빛이 좀. 나죠? 네. 예, 저도 요즘 들어서 점점 더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정말, 있어요. 네. 얼굴도 음, 너무나, 이렇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뵀을 때 굴곡이 있었는데, 네. 그게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 이야기는 얼굴이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다는 거는 네. 몸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은 내 몸의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네. 저 또한 이렇게 깔고 매일, 저도 매일매일 깔고 그러니까요. 예, 네. 큰 패드를 4개를 깔고 자는데, 네. 요즘 제가 엉덩이까지 다 깔아요, 한 방에. 어떻게요?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예, 근데 알려드려야죠. 이게 엉덩이까지 까는데 네. 너무 기분 좋게, 네. 엉덩이까지 두두두두 이제 이거 음, 매일매일 하니까, 음, 저도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귀찮고 덥고 이러니까는 네. 좀 게을리 하다가 요즘에 이제 계속 지금 한 2달 연달아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매일매일 네. 깔고 자는데, 음, 더 요즘에는 땀이 이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음. 따뜻하게 하면서 이 패드 세우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맛이 있구나. 근데 지금 본부장님도 보면 네. 얼굴이 더 이뻐지시고 더 네. 젊어지시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몸매가 바뀌셨어요. 아, 그래요? 네, 바뀌셨어요. 이전에는 골반이 네. 컸죠. 컸어요. 네. 컸다기보다는 벌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저는 큰 줄 알았죠. 그게. 음. 예. 이제 그래서 걸음도 음, 벌어지면 걸음도 어그정 어그정 걷는데 네. 걷는 게 굉장히 산뜻해지셨어요.
여러분 안 제가 보이니까 모르시죠? 널브 패드로 네, 아침마다 깔아놓고 네, 화장을 하는데 한 네, 20분에서 길면 네, 30분. 네. 그게 이제 매일매일의 습관이다 보니까 음,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오랜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네. 작지만 저 꾸준하게 주는 게 꾸준하게, 예.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가을, 이제 겨울이 돼가면 네, 근육들이 다 움츠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근육이 움츠린다는 거는 네, 참 너무 재밌는 게, 이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알면 쉬운데, 네, 모를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보면, 이제 네, 미세절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왜 이 미세절로가 필요하고, 왜 미세절로 써야 되고, 우리가 참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를 써야 되는지, 네.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저 나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정말 네, 몇 년 동안 들었지만 이거를 네.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음, 이해를 하고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신경과 근육 문제였던 거예요. 모든 그렇죠, 게.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떤 박사님 한 말씀이 네. 신경과 신경이 만나서 연결을 해서 근육에게 전달이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신경은 신호 전달 체계. 그렇죠. 음, 신호는 신경 전달된 근육에게 전달이 돼서 그렇죠.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근육이 움직이지 않다, 내가 마비가 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신경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신경이 문제되면 근육이 결국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감각이 없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다, 이 갑자기 탈불이 됐다, 그 네. 신경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절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신경 근육 마사지인데 네. 이 신경과 근육에 직접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 음, 이 신경도 여러 가지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신경이 어느 신경 종류가 되게 많아요. 꽤 많은데 아직도 그 수량이 그러니까 신경이 몇 가지가 있다 어느 종류의 몇 가지가 있다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예, 그렇죠. 예. 네. 어제 이제 그런 전문가분하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몇 개나 돼요? 몇 가지가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대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신전도, 근전도, 뭐 뇌전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아직도 지금도 연구가 계속 돼가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연구는 계속대로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렇다라고 나오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몰라도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아프고 감각이 없고 통증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뭐 염증이 있는 부위 같은 염증이 데다가 있고. 뭉쳐 있는 데다가 우리가 갖다가 네. 대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답을 얻은 게 있어요.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답을 얻은 거는 뭐냐면, 네. 야, 이게 신경이 끝없이 많은데, 네. 이 모든 게 척추하고 관계돼 있다. 우리가 척추. 늘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척추, 신경. 넓은패드 등에다 대고 계시라. 네. 근데 그걸 또 한 번 증명을 해주셨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우리가 말초신경이다 뭐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네. 신경은 우리가 무슨 신경 막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막 8가지 9가지 말씀하시는데 네. 정확적인 게 뭐냐면 이 신경이 내 몸이 건강했을 때 이 신경도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적당히가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그게 어려워서 네.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 네. 예민하게 군다 이런 것도 신경 문제예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조울증이다, 조현증이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당하게 해서 화가 나도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조절이 돼야 되고 도파민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건강해 있을 때 조절이 돼야 돼.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약을 다 먹고 이제 병원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약을 먹게 되면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던 호르몬이
아예 중단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인위적으로 네.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만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약을 드시는 게 응급적이고 일시적으로는 사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우리 몸을 더욱더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 스스로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응급시에 네.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약은 다 내성이 생겨서 맞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맞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사설이 길까요? 사설이 긴 이유는 오늘 닥터시 플러스 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네.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해서 정말 요즘에 움츠러들다 보면 자꾸 허리가 더 아프고 어깨는 더 아프고 목 디스크나 목도 더 움츠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때에 정말 필요한 거는 이 패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낮에도 이용하시고 특히 저는 이제 추울 때 네. 잠잘 때 정말 많이 이용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귀찮아요. 그리고 그렇죠. 안 하게 돼요. 맞아요. 뭔가를 평상시에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잠잘 때는 최대한 편하게 자야 되는데 뭔가를 빤다는 것도 귀찮고 뭔가 찌릿찌릿한 것도 귀찮고 뭔가가 내가 눌린다는 느낌도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쓰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은 게 맞아요. 맞죠? 처음에 잘 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부담스럽고 뭔가 불편해서 잠을 네. 잘 못 자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 익숙해지는 시간만 견디시면은 그다음부터는요. 이거 없이는 뭔가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무거워요. 몸도 저는 무거운 무거워요. 거고, 네, 네. 몸도 무겁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 패드를 먼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뒤에 척추 여기서 모든 게 우리 척수액을 통해서 척추뼈 가운데 척수액이 흐르는데 그 척수액에서는 모든 신경 우리가 오장 있고 장기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24개의 혈자리. 네. 천골까지 하면 33개가 되는데 이 모든 이 가운데 있는 척수액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서 여기서 총지휘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끔 계속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척추가 틀어지면 기둥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몸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척추를 건강하게 그러면 자세가 일단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세가 틀어진 이유가 근육에 뭉쳐서예요. 보면 목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다. 이게 처음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오지만은 그게 결국은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다. 척추가 거기에 근육이 뭉침으로 인해서 뼈를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뭉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근육이 빠져서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수 있죠. 맞아요. 빠져서도 근육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점점점 틀어지면서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오면서 또한 척추 옆에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딱 서 있는 사람 등이 자꾸 굽어지게 돼요. 너무. 옆으로 틀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굽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척추가 이제 틀어지고 굽어지면은 다리가 문제가 와요. 종아리. 그래서 특히 등에 기립근이 자꾸 서 있는 사람은요, 이제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잘 오르지 못해요. 어떻게 못 올라가요? 종아리에. 다리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올라간대요. 걷는 건 가는데, 걷는 건 되는데 종아리가 올라가질 않아요.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는 거랑 계단 오르기 위해서 듣는 거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이 남성분 중에 은근히 많아요. 남성분들이. 그거는 뭐냐면, 자, 등에 기립근이 잔뜩 서 있다. 이런 분은 방광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리를 계단을 못 오르신 분이 참 많아요. 근데 말을 안 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남편이 몰랐어요. 근데 등에 잔뜩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한번 쓱 밀었는데 한 3번쯤 보니까 세 번째쯤 하는데 다리가 무거울 것 같은데 다리를 쏙 밀어줬어요. 다리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요 계단을 못 올라갔는데 등을 2번 밀어줬더니 계단이 올라갔대요.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랬군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를 남성분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 등을 만져보면 정말 네. 벌써 굳어 있어요, 많이. 오.